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요, 미라클 모닝을 너무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할 것 많고요, 시간 없고, 그리고 모두가 자고 있는 이 아침 시간을 저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미라클 모닝을 포기하고, 네, 잠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러분 굉장히 건강 챙기는 여자예요. 다 아시죠? 네, 매일매일 운동하고 그리고 건강한 식단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연요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 또 자연요법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렇게 소홀하게 봤던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잠이에요. 특히 저와 같이 40대 이상인 여성분들이 많이 겪고 있는 게 불면증이에요. 왜냐면 4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갱년기가 시작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예전과 같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숙면을 잘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굉장히 잘 잤어요.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한 번 자면 7시간 정도 쭉 자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전부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43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여성 호르몬도 예전보다는 분비가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갑자기 거의 매일 새벽 2시 아니면 3시 정도에 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깨고 또 바로 잠들면 좋은데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아니면 정말 아침까지 전혀 못 자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잠의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잠이 얼마나 우리 몸과 마음과 정신에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 이 잠이 도대체 왜 중요하고, 특히 저희와 같이 40대 이상 여성들에게 왜 중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잠을 다시 잘 잘 수 있는지에 대한 팁 10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잠을 잘 자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이 신체 기관들이 쉬고요. 뇌가 쉽니다. 대신 그 호르몬들이 막 나와서 여러분, 우리 세포는 재생시키기도 하고, 노폐물이 있거나 독소가 있으면 그거를 말끔히 처리하기도 해요. 두 번째는요, 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요, 여러분, 정말 생각을 할 때에도 이 뇌를 쓰지만 우리 몸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 이 뇌는 끊임없이 여러분 쓰이고 이용당하고 있어요. 이 잠을 잘 자주셔야 인지 능력도 많아지고요. 기억력도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치매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을 훨씬 낮춰줍니다. 나중에 70, 80세가 됐을 때 치매가 오냐 안 오냐는요, 제가 70대가 됐을 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잠을 잘 자고 못 자고 이런 거에 의해서만 제가 치매를 겪고 안 겪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나이 때까지 살아온 저의 생활 방식, 수면 방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의 뇌 건강이 좌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 나이가 뭐 많진 않지만 또 적지도 않고 이렇게 40대 이상부터는 정말 이 잠을 잘 챙겨주시면서 뇌 건강에까지 조금 준비 그리고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체중 조절입니다. 우리 다이어트 너무 열심히 하시고 막 간헐적 단식, 운동 이런 거 다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잠을 잘 못 주무시면요, 여러분,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집니다. 코티솔이라고 하죠. 그리고 코티솔이 높아지게 되면요, 우리도 모르게 계속 배가 고픕니다. 먹어도 배가 안 찬 기분이고 뭔가 자꾸 먹고 싶고, 특히 단 게 먹고 싶어져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내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그런 호르몬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코티솔이 높아지게 되면요, 또 인슐린을 높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인슐린이 높아지면 살이 찐다,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면 부족이 생기면 스트레스 호르몬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네 번째는요, 안티에이징입니다. 아까 첫 번째 그 이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는 동안에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디톡스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에 의해서 세포가 다시 재생이 됩니다. 잠을 잘 못 자면요, 네, 세포가 잘 재생이 안 돼요. 그 말인즉슨 세포가 늙으면 우리 몸도 늙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신 세포가 젊고 재생이 잘 되면 우리 몸도 그렇게 젊게 유지가 잘 되는 겁니다. 네, 숙면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가요, 모두가 지키기 어려운 것, 네, 이 스마트폰을 잠이 들기 한 30분 전부터는 멀리 하는 겁니다. 일단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요, 블루라이트가 나오잖아요. 블루라이트는 우리가 잠을 드는 데에 방해를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사실 이 스마트폰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네, 이게 원래 10분 할 거였는데 1시간, 2시간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9시 정도가 되면요, 밤 9시, 그러면 이 핸드폰을 끕니다. 그리고 플라이트 모드로 바꿔버려요. 매일매일 지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확실히 빨리 잠이 들고 잠을 잘 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여러분 침대에 절대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하신 시간이 되면 스마트폰, 네, 끄시고 플라이트 모드로 바꾸시거나 아예 전원을 꺼주세요. 네, 그리고 이건 거실에 놓고 여러분들은, 네, 침실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빨리 주무실 수 있고 또 숙면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 카페인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 커피 너무 좋아하죠. 네, 저도 하루에 한 잔은 꼭 마셔야 돼요. 예전에는 2잔씩 마셨는데요. 이제 커피를 조금 줄이고자 해서 오전에 한 잔 마시기 시작했더니 한 요게 2-3개월 진행되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제가 오후에 커피 마시면 더 이상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이 카페인을 분해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 예전에는 커피 3-4잔 마셔도 잘 잤어, 이러신 분들도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몸이 더 이상 그 카페인을 분해를 잘 못해서 여러분들이 잠을 주무실 때 이거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커피는 하루에 한 잔 정도만 드시는 게 좋고요. 뭐 아예 안 드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한 잔을 드신다고 해도 이제 오전에 드시는 걸로 해서 오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카페인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그래서 잠에 영향을 덜 주게끔 이렇게 조금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조금 더 잠이 잘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무시기 3시간 전부터는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사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늦게까지 일을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식사를 나중에 늦게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보통 뭐 6시에 퇴근을 한다, 7시에 퇴근을 한다 하시면은 그때 바로 드시고, 그 다음에 야식 들지 않으시면 3시간 정도는 공복을 한 다음에 잠자리에 드실 수 있어요. 이 잠을 자는 시간은 우리의 신체 기관들이 휴식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전에 1시간 전에 야식을 먹는다 하면은 우리가 잠은 들었지만 우리 위, 대장, 소장이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이 휴식을 잘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면을 위해서는 여러분, 네, 너무 늦게 드시면 안 돼요. 정말 이 3시간 공복은 꼭 지켜주셔서 여러분들의 위, 장들이 좀 우리 몸과 같이 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서포트를 해주세요. 네 번째는요, 하루에 아무리 적어도 20분에서 30분 정도는 햇빛을 쐬주는 겁니다. 이 낮에 햇빛을 많이 쐬줘야 여러분, 우리 몸에서 세라토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세라토닌이 우리가 잠을 잘 때 멜라토닌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낮에 햇빛을 많이 보면서 활동을 한 날에 그만큼 잠을 잘 때 멜라토닌이 많이 생겨서 우리가 더 숙면을 잘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멜라토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몸에서의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 있죠? 이런 것들을 배설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네, 좀 나가실 일을 만들어서 좀 햇빛 좀 쐬시고 밖에 공기도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밤에 잘 주무실 수 있는 좀 그런 좋은 영향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섯 번째는요.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하얀 형광등은 꺼주시고 대신 노란빛의 좀 따뜻한 색상의 전등을 켜주시는 겁니다. 9시, 10시에도 하얀 형광등을 켜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밝게 되면 우리 몸은요, 별로 안 졸립습니다. 네, 그래서 하얀 형광등이 있다고 하시면 요거는 이제 저녁 식사 후에는 좀 꺼주시고요. 대신에 간접 조명이나 아니면 다른 뭐 램프 같은 거 작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노란빛으로 선택을 해주셔서 그런 전등을 이제 켜주세요. 그러면 내 몸도 내 눈도 점점 조금 이렇게 슬립 모드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가능하다면 암막 커튼을 꼭 설치해 주세요. 우리 몸은요, 이게 정말 어두워야 깜깜해야 잘 잘 수 있습니다. 그 외부의 불에 의해서 나의 공간은 또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뭐 가로등도 있고 아니면 뭐 네온사인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암막 커튼 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암막 커튼이 있는 것과 커튼이 없는 거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느끼지는 못하시겠지만 정말 이 수면의 질이 굉장히 많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네, 정말 이 상황이 가능하시다면 좀 귀찮고 좀 손이 가는 일이지만 이 집에다가 암막 커튼 꼭 설치해 주시고 주무실 때는 이거 꼭 닫고 그렇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주무시기 전에 술을 드시지 않는 겁니다. 네, 술을 이제 먹게 되면 좀 알딸딸해서 잠이 잘 오는 것 같죠. 근데 잠은 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이 술은 우리 몸에게 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간이요, 이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빠집니다. 그러면 네, 이 또 우리가 자는 시간, 신체 기관이 쉬어야 되는 시간에 간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간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고요. 술은요, 이 수면 주기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교란시킵니다. 그래서 이 수면의 주기를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이 안 오니까 술 한 잔 마셔야지 하는 이런 생각은 네,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그리고 잠이 금방 든다고 했다고 해서 그게 끝까지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잠을 잘 오게 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술을 드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것들은 수면의 질을 나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술을 드시는 나쁜 습관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덟 번째는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잘 보내는 겁니다. 물론 잠을 잘 자서 피로가 회복이 잘 돼야 그 다음날 활동을 잘 할 수 있지만 또 반면에 활동을 잘 해야 잘 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스마트폰만 보고 텔레비전만 보고 이러시면 당연히 밤에 잘 잠이 안 와요. 대신에 열심히 살고 야외 활동 자주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먹을 것도 잘 드시고 네, 야식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잘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루를 조금 매일매일 잘 보내시길 바래요. 그러면 잠도 잘 잘 수 있고 여러분들 건강도 잘 지킬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일들 그리고 마음 건강, 정신 건강까지 다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홉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시간대를 좀 일정하게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밤 9시 반에서 밤 10시 사이에 자러 간다. 그럼 요거를 뭐 매일매일 똑같이 정각이 갈 수는 없지만 뭐 별다른 일이 없다면 요걸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내 몸이 그 시간 패턴에 익숙해져서요. 내가 항상 자러 가는 시간이 되면 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주무실 수 있고 그만큼 숙면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어떤 날은 바쁘기도 하고 일도 해야 되고 약속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녁에.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때는 그렇게 하시되 그런 게 없는 평범한 날에는 여러분들이 침대로 가시는 시간을 최대한 한번 잘 지켜보세요. 네, 마지막 열 번째는요. 우리가 잠을 빨리 들고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가끔씩 쓰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파인트리 아로마예요. 파인트리 에센셜 오일을요. 침대에
옆쪽에 그러니까 제 얼굴과 50에서 60cm 정도 떨어지는 부분에다가 한두 방울씩 이렇게 떨어뜨려 줘요. 그러면 이렇게 누워 있으면 꼭 제가 이렇게 숲속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진정이 되고 굉장히 이렇게 평온해집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그런 거를 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저는 이제 두 번째 쓰고 있는 게 식물성 멜라토닌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매일매일 먹는 건 아니고 저는 승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차가 달라진 곳에 갔을 때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시차 때문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럴 때 이 식물성 멜라토닌을 한 알 정도를 먹어주면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멜라토닌이 제 몸에서 이제 생성이 돼서 잠을 그래도 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을 갔을 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는다, 이럴 때 한 알 정도를 먹어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식물성 멜라토닌은 매일매일 똑같은 장소에 계신데 잠이 안 오는데 먹는다, 이럴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대신 저처럼 정말 이 시차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여러분, 잠은요, 건강한 삶, 그리고 정신, 마음, 생활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 여러분들이 혹시 불면증을 겪고 계시거나, 아니면 갱년기 때문에 요즘에 잠 이루기가 힘드시거나, 아니면 예전에 저처럼 잠을 별로 중요시 생각하지 않으셨던 분들 있죠? 이런 분들께 잠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 잠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잘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시는 그런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